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돈이 얼마 없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없다니까. 말 그대로 우리한테 돈이 없어. 앞으로 먹고 사는 것도 문제라 너희들 도울 여력이 없다는 소리야. 아니, 엄마 아빠한테 번듯한 집도 있고 지금까지 모아두신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 줄 아니? 너희 아버지 퇴직금도 주식에 투자해서 반토막 났어. 주식이요? 주식을 하셨다고요? 그래. 아버지 친구가 2배로 오른다길래 전부 투자했는데 2배는커녕 절반 밑으로 떨어져서 아직 팔지도 못하고 있다니까.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런 일로 왜 농담을 해? 잃은 건 어쩔 수 없고 진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지. 대출 있는 이 집 한 채뿐인데 어떻게 사니? 사실 대출이자라도 제대로 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저는 엄마 아버지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너희들 뒷바라지하고 결혼시키느라 제대로 돈을 모으지도 못했어.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도와줘야 해. 저희가요? 그래. 너희들이 생활비라도 좀 보태줘야지. 우리도 다시 일을 찾아보긴 할 텐데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 은퇴하고 나서도 한 달에 300만 원은 필요하다더라. 그걸 저희가 어떻게 부담해요? 저희도 먹고 살기 쉽지 않은데. 너희들한테는 최대한 돈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꺼내니까 나도 한번 해본 거야. 속에 있는 이야기 꺼내놓으니 나도 속이 후련하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1세 김 씨와 그녀의 자식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 부부는 돈 문제 때문에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김 씨는 사실 노후에 먹고 살 정도로 돈이 있었지만 그리 많지도 않은 돈 때문에 자식들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자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은 녀석들이 아직도 부모에게 자꾸 손을 벌리는 바람에 곤란했어요. 아무리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많이 주면 당연하게 생각할 뿐 오히려 자기 생각보다 적게 받았을 때는 부모에게 서운하다며 투덜거렸죠. 부모가 가진 것을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당당하게 가져가려는 자식들 때문에 김 씨 부부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 딸이었지만 이제 와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색한 부모로 만들었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순전히 본인들이 잘난 덕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도 부모에게는 밑바닥에 남은 동전까지 싹싹 긁어 뺏어가려는 자식들을 이제는 손절해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죠. 김 씨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둘 다 똑같이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차별한 적도 없었고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실제로도 남부러울 것 없이 다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에게 감사하고 저절로 바르게 클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김 씨 부부의 큰 착각이었죠. 결혼을 하겠다고? 뭐 하는 사람인데?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사람이야. 방송도 하고 물건도 팔고 아무튼 열심히 해. 김 씨는 아무리 들어도 그게 뭐 하는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조금 돈을 적게 벌더라도 평범한 회사원이 낫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위가 하는 일을 김 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승낙까지 다 해놓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상대방 부모가 결혼할 때 전혀 도와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하지만 김 씨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 생각했죠. 자식들 결혼할 때 보태주는 것은 부모의 능력껏 하는 것이지. 괜히 무리해서 기둥뿌리라도 뽑았다가는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김 씨는 자식들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돈을 따로 모아두고 있었지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해줄 생각이었어요. 부모가 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결혼하는 당사자인 딸과 사위의 능력이었습니다. 다행히 사위는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있었고 그 모습을 확인한 김 씨는 딸이 결혼할 때 전세금에 보태라고 1억을 주었어요. 딸이 모아놓은 돈보다 훨씬 많이 보탰기 때문에 대출을 거의 받지 않고도 번듯한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이번엔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했고 김 씨는 미리 아들에게 누나 결혼할 때와 똑같이 1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것보다 많거나 적게 해주면 남매 간에 불화가 생길 것 같아서 애초에 딱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1억이라는 소리에 기뻐하기는커녕 얼굴까지 새빨갛게 붉히며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나는 우리 집안 장남인데 누나랑 상황 자체가 다르잖아요. 다르긴 뭐가 달라? 내가 너희들 키우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아들, 딸 차별한 적 있었냐? 누나는 매형네 집안에서 한 푼도 안 보탰다면서요. 저희는 이미 지영이네 집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사돈 측에서 5천을 지원해 줬다고 하니 적어도 1억에서 그 정도는 더 보태줘야 한다는 것이 아들의 논리였습니다. 김 씨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죠. 그래도 제가 남자니까 집은 해가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가 1억 5천 해주시면 제가 모은 돈으로 충분히 전세 구할 수 있거든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엄마 아빠도 딱 1억까지만 가능해. 아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상대방 부모가 5천을 해준다고 해서 1억 5천을 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도 자금 계획이 다 있었고 자식들을 결혼까지만 뒷바라지 해주고 나서 노후 생활을 할 돈이 있어야 했어요. 애초에 딸을 결혼시킬 때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도 1억을 해줄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절반 정도만 해줄 생각이었죠. 아들은 크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첫째 역시 둘째가 돈을 5천이나 더 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기분이 상당히 나빠하며 둘 사이에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아들도 거기에서 포기하고 더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식들을 둘 다 결혼시키고 나서 부부는 한가한 노후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반년이 조금 넘었을 때 딸이 혼자 집을 찾아왔어요. 너가 오늘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그냥 엄마 아빠랑 밥이나 같이 먹으려고 온 거예요. 마침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딸의 방문에 숟가락을 하나 더 올렸어요. 결혼하고 난 뒤로 얼굴 보기도 힘든 딸이었고 갑작스러운 방문이 참 반가웠습니다. 이서방은 어쩌고 너 혼자 왔어? 남편은 요즘 엄청 바빠요. 온라인 사업을 좀 확장하는 중이라 정신이 없거든요. 딸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쳤고 과일에 커피까지 마시고 나니 시계는 9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너 내일 출근 안 해? 이제 슬슬 가봐야지. 여자 혼자 밤길 다니면 안 돼. 가긴 가야죠. 김 씨가 딸을 걱정했지만 이상하게도 딸은 문기적거리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뜸을 들였습니다. 잠시 뭔가를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는데 엄마, 이서방 사업하는 거 조금 크게 해보려고 하거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김 씨보다 옆에 있던 남편이 더 놀란 눈치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다는 사위의 사업 자금을 왜 김 씨 부부에게 보태달라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무작정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투자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수익도 다 돌려줄게요. 김 씨는 돈을 안 보태고 안 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사위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 아직도 알 수가 없었고
불확실한 일에 큰돈을 투자할 만큼 배짱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김 씨는 젊은 시절부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도 많이 했었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그런 투자의 위험성이 무서워서 재산의 대부분을 은행에 저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에 본인이 직접 찾아오지 않고 딸을 시켜 장인 장모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한 사위도 못마땅했습니다. 하도 딸이 구구절절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번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난다고 하니 듣는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어요. 2천, 3천 정도면 속는 셈치고 투자를 해볼 생각도 있었지만 딸의 입에서 나온 금액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번에 창고도 좀 늘려야 하고 사무실도 옮길 생각이거든. 엄마 아빠가 한 1억 정도는 투자해주면 좋겠어.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 김 씨의 입이 떡 벌어졌고 옆에서 듣던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안한데 우리한테 그 정도 큰 돈은 없어. 1,000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무슨 1억이야. 엄마, 1,000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해? 1억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딸은 답답해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김 씨 부부에게 그런 돈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돈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자 딸은 크게 상심했어요. 아니, 자식 잘 되라고 그 정도도 못 해줘요? 너는 1억이 웃음니?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 두 분이 평생 일했는데 여윳돈 1억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윳돈이 있으면 당연히 자식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죠. 그렇게 딸을 돌려보냈고 그날 이후로 딸과 사위에게 한 번씩 걸려오던 안부 전화는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결혼 1년이 조금 넘어 아이를 갖게 되었고 김 씨 부부는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근사한 저녁도 사주었어요. 좋은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가 손주를 가졌다는데 어떻게 선물 하나 안 주실 수가 있어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가 손주를 가졌다고 하면 명품백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편히 다니라고 자동차를 사준다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것인데 그걸 왜 부모에게 대가를 내놓으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요즘 문화가 그렇다고 하니 남편과 상의 끝에 고급 산후조리원을 김 씨 부부가 대신 예약을 해주기로 결정했어요. 좋은 소식에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해주면 좋았겠지만 이제 와서 등 떠밀리듯 찝찝한 기분으로 돈을 갈취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큰 돈을 아들에게 뺏기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들은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너 그 집에 들어간 지 아직 2년 안 됐잖아. 갑자기 무슨 이사를 간다고 그래? 어차피 애가 태어나면 이 집에서는 좁아서 애 키우기 힘들잖아요. 좁긴 뭐가 좁아? 25평이면 애 둘은 키우면서 살지. 어떻게 그래요? 요즘 33평은 되어야 애 키우면서 살아요. 옆 단지에 33평 급매로 나온 게 있어서 지난 주말에 지영이랑 집을 보고 왔어요. 금매?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겠다고? 아들이 갑자기 집을 산다는 소리에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하고 1년 조금 넘은 짧은 시간에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나 싶었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이사 가게 돈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야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또 돈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이사를 가기로 너희들이 결정했으면 대출을 받아서 가면 될 거 아니냐 말했더니 이미 대출은 받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대출을 받는 건 받는 건데 그래도 1억 정도는 현금이 더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김 씨는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1억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딸과 아들은 1억이 뉘집게 이름이라도 되는 것처럼 쉽게 입에 올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25평에 깔끔히 리모델링 된 곳이라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앞으로 전세 계약 연장해서 충분히 더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천천히 이사하면 될 일인데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냐? 1억을 달라고 하면 내가 어디 만들어서 주는 줄 알아? 엄마 아버지한테 그 정도 여윳돈은 있으시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라 싶었는데 얼마 전 딸이 한 이야기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들 결혼할 때 해준 것이 전부야. 우리한테 돈 달라는 소리 좀 하지 마. 김 씨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제발 더 이상은 자식들이 돈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아들의 돈 이야기를 거절하고 며칠 후 이번에는 지치지도 않는지 또다시 딸이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선우가 이사 간다면서요. 걔한테 돈 줄 거면 나한테도 사업자금 줘요. 밑도 끝도 없이 찾아와 돈 달라며 생떼를 쓰는 자식들을 보며 저 녀석들 눈에는 부모가 돈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선우한테 돈 안 줬어. 앞으로도 너희들한테 돈 줄 생각 없다.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요? 너 이 자식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보다 못한 남편이 화를 크게 냈지만 이미 딸은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거렸어요. 대체 자식들은 김 씨 부부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은퇴한 부모에게 1억 이야기를 우습게 꺼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자식들의 행동인가 싶었죠. 본인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 부모에게 용돈을 주어도 모자랄 상황인데 늙은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뺏어가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거절을 해도 끝이 없었고 아들이 왔다 가면 얼마 후 딸이 찾아와 돈 달라는 소리를 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이대로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김 씨는 며칠 후 아들, 딸을 모두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집에 찾아온 자식들의 얼굴에는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본인들이 원하는 돈을 받아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희들 사업 자금도 못 주고 이사 비용도 못 보태주는 이유가 있어. 김 씨의 말에 아들과 딸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돈이 얼마 없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없다니까. 말 그대로 우리한테 돈이 없어. 앞으로 먹고 사는 것도 문제라 너희들 도울 여력이 없다는 소리야. 김 씨가 대놓고 자식들에게 돈이 없다는 말을 하니 자식들은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한테 번듯한 집도 있고 지금까지 모아두신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 줄 아니? 너희 아버지 퇴직금도 주식에 투자해서 반토막 났어. 주식이요? 주식을 하셨다고요? 그래. 아버지 친구가 2배로 오른다길래 전부 투자했는데 2배는커녕 절반 밑으로 떨어져서 아직 팔지도 못하고 있다니까. 점차 상황이 심각해졌고 자식들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어요.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런 일로 왜 농담을 해? 잃은 건 어쩔 수 없고 진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지. 대출 있는 이 집 한 채뿐인데 어떻게 사니? 사실 대출 이자라도 제대로 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저는 엄마 아버지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너희들 뒷바라지하고 결혼시키느라 제대로 돈 모으지도 못했어.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도와줘야 해. 저희가요?
김 씨가 노후 준비 이야기를 꺼내자 아들은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생활비라도 좀 보태줘야지. 우리도 다시 일을 찾아보긴 할 텐데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 은퇴하고 나서도 한 달에 300만 원은 필요하다더라. 그걸 저희가 어떻게 부담해요? 저희도 먹고 살기 쉽지 않은데. 너희들한테는 최대한 돈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꺼내니까 나도 한번 해본 거야. 속에 있는 이야기 꺼내놓으니 나도 속이 후련하다 이제. 김 씨가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는 듯 편한 표정으로 웃었고, 반면에 자식들은 얼굴 표정만 봐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었어요. 일단 저희들은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들과 딸은 황급히 일어나 떠나버렸고 그 이후로 이상하게도 자식들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김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2, 3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김 씨가 전화를 걸어도 일이 바쁘다며 받지를 않았죠. 주말에 집에 놀러 오라고 해도 거절했고 그렇게 점점 연락이 뜸해져 갔습니다. 이쯤 되면 됐다 싶어 김 씨는 딸과 아들에게 노후 생활비로 100만 원씩만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날 저녁 자식들은 마치 미리 합의라도 맞춘 것처럼 본인들한테는 돈이 없다며 절대 못한다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60이 넘은 부모에게 큰 돈을 달라며 손을 내밀던 자식들이 이제는 그동안 노후 대책도 똑바로 안 하고 뭐 했냐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김 씨는 어처구니가 없어 웃었어요. 혹시라도 늙은 부모를 책임져야 할까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밀어내는 모양새였습니다. 김 씨는 그제서야 능력 이상으로 자식에게 해줄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에게 얻어먹을 것이 없자 자식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용돈은커녕 이제는 전화 한 통 하기도 힘들었죠. 사실 김 씨 부부가 사는 집에는 대출도 없었고 모아놓은 돈으로 여유 있는 생활은 아니지만 부부가 노후를 충분히 보낼 정도는 갖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 물려줄 생각을 하니 늘 돈이 부족한 기분이었지만, 지금은 가진 걸 다 쓰고 가자 생각했더니 생활이 무척이나 풍요로워졌어요. 몇 년 후에는 지금 사는 집도 연금으로 돌려서 생활비에 보탤 예정입니다. 아들과 딸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